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 뉴스,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출근길에 를 사 마신 김영민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네, 맛있더라고요. 출근을 언제 하셨습니까? 한 11시 반, 12시 그쯤 그 하거든요. 시간에는 마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일렀다면 마실 수 없을 것이었는데 아침에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네, 너무 춥고. 근데 영특하다는 건 본인이 고안한 용어인가요? 영특한. 영민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이 네. 영특하고 민첩하다라서 회사에서 제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이제 방송하러 들어오는데 영민한 영민이 방송하러 가니?라고 또 어떤 PD님께서.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하필 왜 영특일까를 생각하다가 네. 사전적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험도 있고 영미도 있고 영험. 제가 영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특한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의 신상 공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민주당이 재심의를 요청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범행 동기와 사건의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는 테러범의 신상 공개가 필수라면서 신상공개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현희 대책위원장이 만약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도 대책위가 좌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한 데에는 정부 여당 측의 책임이 크다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음모론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다. 민주당이 음모론을 활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팩트를 얘기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대응하는 한 위원장. 오히려 자신이 음모론을 생산하는 게 아닌가 되묻고 싶다라고 따져 물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이 당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에 따른 출구 전략으로 이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백주대낮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감추거나 수사를 미흡하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제3지대 연대 관련한 것인데 미래대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파 3인이 지금 만든 그러한 조직인데 미래대연합 측에서는 설 전에 제3지대를 통합을 하겠다. 이게 목표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조응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제3지대 신당의 통합 목표 올해 설 명절 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도 공감을 했느냐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설 연휴 전을 합당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 미래대연합, 이낙연 대표 모두 기득권이 없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이 없는 집단들이 모이면 지분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 다른 정당들보다 훨씬 더 적고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합당이 좀 수월할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좀 느긋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공천 스케줄 때문에 급한 건 알겠지만 이낙연 신당이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 전에 창당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되면 창당하자마자 합당을 하자는 건데 입당한 사람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도 20일경에 창당 절차를 완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창당 자체가 합당용 창당 같이 되기 때문에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혁신당 내부적으로도 이게 선명한 보수정당을 지향하는 것인지 빅텐트를 지향하는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빅텐트라는 건 누구랑 하는가 보다 어떻게, 왜 합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르다고 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갇힌 개혁신당에
당 색깔까지 지금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황색을 공개를 했는데요. 당색이 오렌지색으로 결정이 됐다고 어제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신당의 키 색상은 이것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오렌지색 바탕화면을 소개했고요. 오늘은 오렌지색, 검은색, 흰색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 개혁신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밝히기로는 개혁신당의 당색이 개혁 오렌지라는 색이라고 합니다. 젊음과 대담함을 상징하는 오렌지에다가 당의 이미지인 개혁을 덧입혔다고 하고요. 역동성, 미래지향성 추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신당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평론가께서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이 오렌지색이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은 것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이념 스펙트럼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의미를 오렌지색에 담았는데 다른 세력이랑 합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소식입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라는 소식이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서 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인 이 수사심의위가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7시간가량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결과 수사심의위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는데요. 총 15명의 심의위원 중에 기소 의견이 9명이었고 불기소 의견이 6명이었습니다. 김 청장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도 안전관리 대책 마련하지 않아서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 받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에 함께 회부된 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인데 여기는 결과가 달랐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에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견이 권고됐는데 15명 중 불기소 의견이 14명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김광호 청장 측과 또 최성범 전 소방서장 측의 변호인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각각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이제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수사심의위 권고라는 게 강제성이 없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권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심의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나 검찰의 결정으로 공정성 혹은 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소집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구했던 것만큼 결론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부지검에서는 이 수심위 결론이 나온 이후에 입장문 내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또 오늘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증거, 사실관계와 법리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최종적인 처분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내용입니다. 북한 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더 자세하게 문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김 위원장은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대상 동족이라는 생각은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이기 때문에 철저한 타국이고 적대국임을 반영하는 법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지금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표현들도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라면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또한 심의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어제 회의에서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그리고 민족경제협력국과 금강산 국제관광국의 폐지를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걸 자인한 거다라고 비판했고요. 북한이 지금 올해 들어서도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오면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할 거고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탈북민에 대해서는 이제 따뜻한 포용을 당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건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라면서 탈북민들이 잘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